안녕하십니까. 저는 백향노인 전문요양원 원장 이순종입니다. 노인요양원에서 재직하면서 효에 대한 인식이 점점 사라져가는 현상을 피부로 느끼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에 대한 인식은 바로 관심입니다. 요즘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안부 전화 드리는 1:1 안심 서비스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아닌 남이지만 관심을 가지고 어디 아프신 건 아닌가, 또 식사는 잘하고 계신지 관찰하는 제도로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관심에서 효도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입니다. 본격적으로 강연을 하기에 앞서 제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따님이 어머니를 만나러 요양원에 오셨는데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만나자마자 어머니께서 민망스럽게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따님에게 여쭤봤더니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엄마, 나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래 하면서 눈물을 닦으시는 것을 보고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에게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다만 얼굴만 보여달라고 하시는 건데 따님은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못한다고 미안하다고 토닥거리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프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오늘 주제는 100세 시대의 효입니다. 효가 기본이 되는 사회가 된다면 가정, 직장, 지역 및 국가의 모든 체제를 건강하게 가꿀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 시민의 의식은 기본은 효라고 여기면서 효 실천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7% 이상이면 사회를 고령화 사회, 65세 인구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라고 하고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1%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도에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이 7.2%를 넘고 있고 고령화 사회로 도입하였습니다. 올해 말까지 노인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 사회가 된 전망이며 2026년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21%를 넘어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의 속도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고령화의 빠른 속도를 요양원 원장으로서 직접 피부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요양원 경영을 하면서 바라본 고령사회 시대는 그래프를 통해 변화되는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프에 나타난 것처럼 2015년, 2016년, 2017년에 입소 어르신을 100명을 기준으로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 연령별 입소 비율을 조사한 결과 8, 90대의 입소 비율이 60, 70대보다 훨씬 많아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100세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면 좋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늘어가고 있는 노인성 질병, 치매, 중풍, 파킨슨 등 다양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라는 질병은 증상이 1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치매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감추어야 될 질병도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가정에서는 초기에 나타나는 치매 증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치매가 중증으로 진행되면서 가족들이 치매 환자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또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몰라 중증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경험과 간접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겪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 역시 어머니가 건망증이 심해지고 딴소리를 하시고 해서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더니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럴 리가 없다고, 우리 어머니는 기억력이 나보다 더 좋으신데 무슨 치매냐고, 또 거기에다가 깔끔하기까지 한 우리 엄마께서 무슨 치매냐고 말도 안 된다고 오히려 의사를 원망하면서 집으로 모시고 왔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 행동을 보이면서 급격히 심해지더니 딸도 못 알아보시고 언어도 잊어버리시고 급기야 화장실 가는 것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초기에 치료를 했더라면 치매가 빨리 진행되는 것을 늦출 수 있었을 텐데 뒤늦게 가족들은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미 8순이 넘은 어머니께서는 3살이 된 어린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효녀인 딸은 아픈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믿을 수도 없고 본인이 직접 케어를 해야겠다며 지극정성으로 밤낮 가리지 않고 어머니를 케어를 하다 보니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듯이 몸과 마음도 지쳐가고 본인도 모르게 어머니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면서 큰 소리로 훈계도 하고 급기야 기저귀 케어할 때는 어머니 엉덩이를 때리는 그런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한 치매 증상이 발견되면 너무 화가 나서 같이 죽자고 울어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을 가족들이 지켜보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전문기관인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요양 서비스를 잘 받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고 따님이 찾아와 주면 두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어주기까지 했답니다. 그 따님은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다른 사연을 하나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남자 어르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뇌출혈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하시고 누워서 생활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저귀 케어를 며느리에게 받는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며느리에게 기저귀 케어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기저귀 케어가 소홀해지는 것을 느끼고 따님마저 얼굴만 비치고 기저귀 케어를 기피하는 모습을 보고 어르신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금전적으로 여유가 조금 있으신 어르신이십니다. 그래서 생각도 못해 아들에게 은행 가서 살짝 10,000원짜리로 200만 원만 바꿔오라고 시켰습니다. 그 돈을 이불 밑에다 숨겨놓고 누구든지 기저귀 케어를 할 때면 10,000원씩 주었더니 이제 서로 다 기저귀 케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딸들도 얼굴만 비치고 갔던 그 따님도 이젠 어르신 방에서 잠까지 자고 갔다고 합니다. 요즘 핵가족화되면서 부모를 모시고 산다는 것은 점점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더군다나
아픈 환자를 케어한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든 일입니다. 의학의 발전으로 우리는 질병의 공포로부터 많이 벗어나 21세기 말이 되면 인간 평균 수명 100세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이제는 얼마나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느냐의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행복한 삶, 행복한 정신을 위해 효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했는데 그것은 효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정치 지도자가 효를 실천한다면 나라가 안정되고 종교 지도자가 효를 실천한다면 그가 속한 종교단체가 안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선생님이 효를 실천한다면 학교, 사회가 안정되고 아버지가 효를 실천한다면 그 가정이 안정된다고 하였습니다. 효의 실천은 결국 가정의 안정은 물론 나라의 안정까지 가져다주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개개인의 효의 실천이 사회적으로는 어르신들에게 대한 존경과 예우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국가적으로는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민주 시민 사회를 이루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효의 실천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실천합시다. 지금까지 백향노인 전문요양원 원장 이순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